그리고 며느리 소연은 20년 전 사고의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가고 병원비를 대며 속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수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이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자 남편 준혁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혁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비밀, 아내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누나의 존재까지.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명자와 소연.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움직인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준혁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어머니,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둘이서. 아, 그게, 저기. 두 사람의 당황한 모습. 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요즘 두 분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흐릅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준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준혁아, 너 누나 있었던 거 기억하니? 누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은 5살 때 누나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누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흔적도 모두 치웠습니다. 내 누나. 수진이는 죽지 않았어. 네, 그게 무슨. 식물인간으로 20년째 요양원에 누워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럼 제가 봉사활동 갔던 그 요양원? 그래, 거기였어요. 준혁의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회사 봉사활동으로 갔던 요양원.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 3년 전. 304호 병실. 식물인간 환자를 돌보던 소연.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준혁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아주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준혁은 몰랐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누나라는 것을. 그리고 눈앞에 이 여성이 누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 여보, 당신이 우리 누나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20년 전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18살의 어린 나이, 무면허 운전, 빗길의 사고, 그리고 20년간의 속죄.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 언니는 살아있었고, 제가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속죄한답시고.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분노, 배신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당신이 수진 언니의 동생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나서는 뭐예요? 계속 숨기기로 한 거죠. 소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좀 나갔다 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준혁이 나간 후 소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 소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5년 8월 14일.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아니, 내 인생도 함께 끝났다.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소연은 2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수진을 만난 날, 병원비를 낸 날, 준혁을 만난 날, 결혼한 날. 모든 순간마다 죄책감과 함께 준혁아,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미안해. 명자의 방. 그녀는 20년 만에 꺼낸 수진의 앨범을 보고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중학생 수진. 오빠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마지막 사진이 찍힌 날로부터 일주일 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포기했구나. 명자는 20년 전 의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곧 심장이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기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소연이는 20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명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그 자리를 가해자였던 소연이 지켜왔다는 것을. 새벽 4시 준혁은 요양원에 와 있습니다. 304호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문을 엽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준혁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유나, 나야. 준혁의 기억 속 누나는 15살 중학생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누나는 33살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유나, 미안해. 나는 누나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 준혁은 누나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입니다. 살아있는 손입니다. 소연이가 20년간 누나를 돌봐왔다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최진우가 들어옵니다. 준혁 씨, 오셨군요. 당신은? 저는 최진우입니다. 20년 전 그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진우가 준혁 옆에 앉습니다. 준혁 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연 씨는 제가 20년간 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심으로 참회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를 38살이 된 지금까지 매일같이 갚아왔어요. 도망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당신과 결혼한 것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소연의 20년 기록을 꺼냅니다. 병원비 영수증, 방문 기록, 모든 것. 이건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속죄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어머니보다, 당신보다, 그 누구보다 수진 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소연 씨예요. 준혁이 다시 누나를 바라봅니다. 그때 잠깐 수진 양이 수진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그리고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유나, 누나가 울고 있어. 20년 만의 눈물. 의사들은 말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혹시 수진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걸까요? 수진 양,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소연 씨의 사과도, 가족의 목소리도. 준혁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준혁.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거실에는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짐을 쌓아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갈게. 준혁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준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떠나려는 소연. 그리고 그녀 앞에 선 준혁. 20년간 숨겨진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준혁. 아내 소연은 20년 전 교통사고의 가해자였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환자는
바로 자신의 누나였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온 소연. 그리고 요양원에서 흘린 수진의 눈물. 모든 것을 들었던 걸까요? 짐을 싸고 떠나려는 소연 앞에 선 준혁. 그의 선택은,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는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잊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기억하며 새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실. 짐을 싸놓은 소연 앞에 준혁이 서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이제 갈게. 준혁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소연의 앞에 섭니다. 여보. 짐. 풀어. 소연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준혁을 바라봅니다. 뭐, 가고, 풀라고, 짐 풀라고. 준혁이 소연을 껴안습니다. 소연은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 어젯밤 화를 내서 미안해. 나는 당신이 필요해. 우리 딸도 필요하고. 하지만 나는 당신 누나를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당신이 2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 누나를 어머니보다 나보다 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때 명자가 방에서 나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소연아. 어머님. 명자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갑니다. 소연은 몸을 떨고 있습니다. 명자의 손이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너도 얼마나 아팠을지. 명자가 소연을 꼭 껴안습니다. 20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너는 내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였어. 고마워, 딸아. 딸아라는 한마디. 소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명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함께. 어머니, 그동안 누나 혼자 두셔서 힘드셨죠? 응. 매일 밤 꿈에 나왔어. 그래서 병원도 다녔고.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수진이를 돌보면 돼. 우리 셋이라는 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양원 도착. 304호 병실 문을 엽니다. 최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 다들 함께 오셨네요. 네. 이제는 함께 오기로 했어요. 명자가 20년 만에 제대로 딸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있을게. 오빠도 소연이도. 우리 다 함께 있을게. 그 순간. 잠깐. 수진 양의 뇌파가 모니터의 수치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진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수진의 눈이 열립니다. 수진아. 마. 20년 만의 목소리. 가늘고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오빠. 준혁이 오빠. 누나, 나야, 준혁이야. 수진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연을 향합니다. 언니, 나를 기억해. 수진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기억은 남을 수 있다고. 수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아니, 야. 수진의 손이 소연의 뺨을 닦아줍니다. 눈물을. 고마워. 20년. 함께 있어줘서.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가족입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도 있지만 이렇게 아픔과 용서로 연결된 가족도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소연 언니, 저기 꽃이 예쁘다. 그러게요. 언니 조금만 더 힘내면 직접 걸어서 저기 갈 수 있을 거예요. 응. 꼭 걸을 거야. 민지 조카도 만나고 싶고. 네, 수지는 조카 민지를 만났습니다. 12살 민지는 이모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명절입니다. 이야기 처음 해봤던 바로 그 명절.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소연아, 이 나물간 좀 봐줄래? 네, 어머니. 완벽한데요? 그래, 예전엔 너무 깐깐하게 굴었지. 아니에요. 그때도 사랑이었어요. 명자와 소연.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어머니, 여보, 누나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수진이 들어옵니다. 최진우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엄마, 언니, 나 왔어. 어머, 수진아, 진우 씨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수진 양이 꼭 오고 싶다고 해서. 네, 최진우. 그는 20년간 수진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진의 재활을 돕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자,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진우 삼촌,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 우리 다 모였어. 타이머가 돌아가고 6사람이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20년 전의 아픔, 속죄, 오해,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을 지나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1년 후 수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소연은 이제 당당하게 웃습니다. 2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졌습니다. 명자는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딸 같은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울증 약도 필요 없습니다.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풀지 못한 오해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엔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